연습 문제 Teachers P 3번.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이라서 수업 안 해요. 혼자 오지 마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내신 초임박이지 않습니까? 네, 뭐 상관없이 나갈 거고요. 진도를 그날은 그 수요일에 휴강이라서 공수원 시험 누적 테스트를 안 보고 기아 특집 누적 테스트를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진짜 시험 기간일 텐데 그때도 시험이 아닌 애들이 있고요. 시험이 그 다음 주인 학교도 있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결석을 하는 친구들은 결석 보강 원칙대로 할 거니까 시험 끝나거나 집에 동영상 본 다음에 클리닝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12-3번. 사차방인데 4차방이 아니죠. 보기차방. 보기차방의 근의 분리라서 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숙제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질문했던 거죠. 요거의 해가, 근데 이 문제는 해가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얼마 알파랑 얼마 베타라고 했네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ax 빼기 b는 0의 해는 무엇이냐. 이거는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기보다는 그냥 근의 정의?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근이란 무엇인가? 무엇이야? 이거면 되는 거지. x에다가 뿔마 알파랑 뿔마 베타를 넣었을 때만 저식이 0이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뿔마 알파랑 뿔마 베타를 대입을 해보면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냐면 뿔마의 의미가 없어지죠. 이렇게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지요. 요걸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0. 요거의 근은 뭐예요? 요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의 해 혹은 근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을 할 수 있듯이 어떤 식을 보면 이미 대입이 돼 있다고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이미 대입이 돼 있는 식인데 그럼 얘 원래 모양은 이거였겠고 그 x자리에 대신 들어간 게 이 새끼니까 이 모양의 방정식의 근은 얘구나 라는 얘기를 할 줄 아셔야 한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얘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이 식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공통점은 뭐야? 개수가 공통점이죠. 1, -a, b 1, -a, b. 차이점은 문자만 다른 겁니다. 얘네들은 알파 제곱에 대한 2차식이고 얘는 베타 제곱
대한 2차식인 거고 얘는 x에 대한 2차식인 거고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식에서 다시 한번 근의 정의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알파 제곱 들어가는 거잖아. 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베타 제곱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fx라 치면요.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f 알파 제곱이 0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f 베타 제곱이 0이라는 뜻인 거죠. 0을 만드는 게 이 두 새끼니까 당연히 두 새끼가 근인 거죠. 0을 만드는 게 이 두 새끼뿐이니까 당연히 이 두 새끼가 답인 거죠. 보기 차식까지 갈 것도 없었고 그냥 근의 정의에 따라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뭔가 대신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고 어떤 방정식의 근이 어떤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아셔야 한다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고등수학 전반 전체에서 엄청 중요한 거니까 똑바로 아셔야 돼요. 다음은 12-7번 이거는 내신 빈출 적어주세요. 내신 빈출이고 나도 엄청 좋아하는 문제라서 누적 테스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근데 얘보다 좀 쉽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 얘와 같은 형태로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 정리로 다항식 찾기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선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내신 빈출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인수 정리로 다항식 찾는 문제는 이런 거였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는 이런 식이 딱 쳐? 그럼 난 어떻게 써야 돼? 식 불러봐. 불러. 여기 확실히 똘똘한 애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쓰려면 항상 우변을 0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을 넘기고 4를 넘기고 9를 넘긴 거지 머릿속으로 이 답변을 한 사람은. 그러면 규칙을 파악하는 거라 했잖아. 그리고 반드시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x여야 돼. 그러면 1일 때 1인 거, 2일 때 4인 거, 3일 때 9인 것을 생각해보면 한 5초 안에 제곱이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좌변의 일반적인 꼴은 이 새끼다. 근데 이 식을 0 만든 x값이 1, 2, 3이니까 인수 정리에 따라서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이게 난 지금 fx가 내 차다 이런 말 안 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다항식이 곱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쓰고 멍청하게 푸는 놈은 어떻게 푸냐면은 얘가 3차식이라고 3차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fx를 ax 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b라고 놓고 1 넣어가지고 1 만들고 2 넣어가지고 4 만들고 3 넣어가지고 9 만드는 삽질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누적 테스트에 이 인수 정리를 배우고 나서부터 누적 테스트에 2번에 한 번꼴로는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틀립니다. 이 문제를. 왜? 방금 내가 말한 그 이상한 방식으로 이 다항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항식을 인수분해된 형태로 쓸 줄 아셔야 되고 이 논리가 인수 정리인 거죠. 알았어? 애들 삽질시키기 개 좋단 말이야.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다 그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내신에 나오는 거야.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 오래 풀어요. 계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 문제 틀리고 그럼 다른 데 다 영향 준단 말이지. 그럼 그냥 시험 망해버리는 거고 시험 한 번 망하면 의대는 못 갑니다.
시험 한 번만 하면 의대는 택도 없어요. 한 과목이라도. 그래서 내신 진출이다.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여기 괄호 안에 숫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원래 알고 보는 숫자인데 그 숫자가 1, 2, 3처럼 간단하지 않아가지고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똑같은 논리 전개를 할 줄 아셔야 돼. 문제를 보면은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에 두 근은 당연히 2분의 1 뿔마 루트 13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쓰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알파 베타를 한 거야. 알파는 알고 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인 거고 베타는 알고 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인 거예요. 두 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3차식 fx라고 했어요. 3차식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조건이 3개입니다. f 알파는 알파다. 알파는 알파라 재미가 없네. f 베타는 베타다.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러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 이 얘기거든. 이 얘기야. f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은 2분의 이렇게요. 이렇게 써놓으면 더 못 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렇게 쓰기가 싫잖아. 안 이쁘니까. 그 웬만한 것들은 미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미를 추구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없으면 아름답게. 근데 요거는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알파 플러스 알파가 1이니까 바로 1로 바꿔도 됩니다. 1이 더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 3차식 fx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란 말이거든요. 다시 쓸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f 오르고요. 그 얘기는 fx를 찾은 다음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fx를 찾으라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로 알려졌으니까 이 3차식은 애초에 미정계수가 3개니까요. 그러면 3개의 식이 있으니까 아까 그 문제 풀듯이 멍청한 놈들은 알파를 넣은 게 알파다, 베타를 넣은 게 베타다, 1을 넣은 게 1이다 라고 식 썼다고 쳐봐. 근데 이건 알파를 넣은 게 알파가 사실 이건데 그럼 알파가 2분의 1 빼기 루트 13이라고 치고 x자리에 2분의 1 빼기 루트 13을 집어넣은 게 2분의 1 빼기 루트 13이다? 요 식은 누가 처리해? 그 누구도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풀고 싶은데 풀 수가 없는 거야.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는 절대 그런 짓은 못 하는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그런 애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보자마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 식이 fx 마이너스 x는 로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를 다 넘겨야 되니까요. 우변을 0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f알파 빼기 알파는 0이다 라는 소리고, 얘는 f베타 빼기 베타는 0이다 라는 소리고, 얘는 f1 빼기 0이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식의 공통점은 fx 빼기 x라는 거지. fx 빼기 x를 0으로 만드는 세 놈이 1,
알파, 베타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인수 정리에 따라서 x 빼기 1,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3차식을 작성해 버리면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여기 1이 있는 거죠. fx 찾은 겁니다. 저기 알파 베타를 모르는데 찾은 거라고요. 알아요. 이거 두 개라니까 알파 베타. 그럼 이거 두 개를 넣어가지고 전개하는 게 아니고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은 이 식을 뭐라고 볼 수도 있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인수 정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저 식인 거야 그냥 x제곱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알파 베타를 실제로 찾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전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이게 나오긴 하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인수 정리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두 식을 곱한 것은 이거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 숫자들만 집어넣은 게 좀 쉬운 문제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섞여 있는 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자는 전부 다 어떤 방정식의 근이에요. fx 찾았죠? 얘를 넘겨주면은 f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요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x에 5를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럼 좌변은 f5 빼기 5라고 쓰면 되고요. 우변은 5 빼기 1이니까 4에다가 25 빼기 5 빼기 3이잖아요. 얼마고? 17이냐? 그러면 요게 68이잖아요. 마이너스 5까지 넘겨서 실수하면 안 돼. 73이죠. 정답은 73. 답은 3번. 여기 보기까지 있는 걸 보면은 이건 아마 학평 기출일 거예요. 내신 빈출이자 학평 기출. 인수 정리 엄청 중요해. 앞으로 누적 테스트에서 이런 거 나오면은 삽질하지 마. 똑바로 저렇게 풀어. 그래야지 시간도 적게 쓰고 정답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 계산도 못하면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기가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하려 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잠깐 멈추고 내가 놓치고 있는 개념이 뭐지? 그런 생각을 좀 하세요. 계산 들어가지 말고. 그래봤자 안 풀리니까. 다음 12-8번을 픽했어요. 이거는 뭐 가족권 때문에 픽한 거고요. 나눗셈 관련 문제라서 학평 기출입니다. 이것도 내가 이게 뭐 몇 년도 건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학평 냄새가 나요. 학평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100% 학평 기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식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항식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 플러스 x입니다. 이런 표현이 학평 냄새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학교생들 못 만듭니다. 절대. 다항식 fx를 그럼 이제 당연히 fx를 찾기 위해서 나눗셈에 대한 방정식을 쓰라는 소리인 거거든. 나누어진 식. 나누어진 식 fx는 무엇이다? 나눈 식 gx 곱하기 몫이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qx 쓰면 안 됩니다. 몫이 gx 더하기 x제곱 했잖아요. g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나머지 똑같다고 했잖아. 똑같이 또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fx가 주어져 있구나. 신기하다 문제가. 얘가 나눈식, 얘가 b 자리에 있는 거고, b 자리에 있는 거고, 얘가 q 자리에 있는 거고, 얘가 얼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BQ어를 다 표시해 놔야 되냐면 얘네들끼리의 차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네들끼리의 차수 관계가 있으니까 표시해 놔야 돼요. 이걸 표시하지 않고 차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gx의 특징을 확인할 길이 없고 그렇게 되면 fx를 못 구해. 그러니까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런 표시가 필요해요. 알아들었어요? 저기서 뭐가 어떤 관계해야 돼? 뭐랑 뭐가 어떤 관계해야 돼? 어이? 뭐랑 뭐가 어떤 관계해야 돼요? 뭐랑 뭐가 어떤 관계해야 돼요? 아래 차수가 B 차수. 그렇죠. 근데 R은 gx 더하기 x제곱이고 B는 gx잖아요. 똑같은 gx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 놈하고 요 놈의 차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둘 다 gx가 들어있어.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gx의 차수를 생각해가지고 저 b와 r의 차수 관계를 만족하려면 gx가 몇 차식이고 그리고 뭐 몇 차항의 개수가 뭔지 그런 것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알아들었니? gx는 몇 차식이어야 돼 이게? 2차식이어야 돼. 2차항 개수는 뭐여야 돼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2차식, 얘가 1차식이 됩니다. 그게 유일한 거야. 왜 그게 바로 튀어나왔냐면 바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걔가 머릿속으로 이미 1차식은 안 되고 2차식은 그래야 되고 3차식은 또 안 되고 그런 걸 다 결론 지었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뿐이죠. gx가 만약에 1차식이다 치면 얘는 몇 차식이에요? 1차지. 얘는 몇 차예요? 2차지. 1차로 나왔는데 나머지가 2차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락인 거야. gx가 2차라고 치면 일반적으로 그냥 2차라고 치면 얘가 2차고 얘도 2차잖아?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2차가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새끼를 제거하면 얘가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3차 이상이 되면 요 뒤에 달려있는 x제곱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둘 다 같은 차수가 돼버리니까 얘도 나눌식과 나머지 조건에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눌식이고 얘가 나머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일 때밖에 없다 라는 거야.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를 a는 bq 플러스 r을 쓸 줄 아는 애들이 할 수 있을까? 그것만 딱 쓸 줄 아는 놈들이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어요. 그 개념 완벽히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평 기출 냄새 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픽한 거예요. 아하,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근데 블라블라라 쓰기가 좀 그렇잖아. 꼴랑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씁시다. 요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식에 집어넣어가지고 fx를 아름답게 씁시다. 마이너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인수분해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두 개 공통인수 얘부터 쓸까? 이거 쓰는 거죠. ax 플러스 b gx 플러스 x제곱은 요 세팅에 따르면 ax 플러스 b가 되겠지요. 요거 곱하기 gx 더하기 1 쓰면 되겠죠. 이제 gx 요걸 쓸게요. 이렇게요. 됐죠? 아, 그래서 fx는 3차식이구나. 물론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a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3차식 아니면 2차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0이다. a가 0이면은 얘가 상수가 돼버리는 거고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상수인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못해. 이제 나로 넘어가면 돼요. 이걸 가지고 나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정수근 2알파 베타를 갖는다. 세 개 중에 하나가 있다. 나머지 두 개도 정수다. 그때 그 나머지 두 정수근을 구해라. 다 미션입니다. fx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로 들어갔다고 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이란 말이 있었네. 가 앞에 그러면은 이제 요 말을 지금 타이밍에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도록 하죠. 근데 지금 이게 A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에 세근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A는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근을 가진다는 말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인데 그게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A에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괜찮죠? 그러면 두 식에다가 다 마이너스 1배를 해가지고 나식을 만들게요. 그러면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실체는 2와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3차 방정식의 세 정수분이 2와 알파와 베타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다 다른 거고요. 그러면은 요 놈이 2면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기 일하는 도장이 없단 말이야. 두 개로 가르쳐야 돼. 첫 번째 b가 2일 때와 두 번째 b가 2가 아닐 때요. b가 2니까 여기에 b 자리에도 2를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 b 자리 2를 넣으시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은 0이 되고 이거는 정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b는 2가 아닌 게 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2는 여기에 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x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b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b는 얼마나 소리야? 5라는 소리입니다. b는 5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었다 그런 뜻이고 요것도 이제 x 빼기 5로 변하니까 나머지 정수분 중에 하나는 5라는 거고 베타는 5라는 거고 알파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이 마이너스 3과 2거든. 근데 여기 2는 적어놨잖아. 알파는 마이너스 3하고 쳤어요. 이게 답이에요. 알파는 마이너스 3, 베타는 5.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는 조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정리되시나요? 보통 가나 조건으로 주면은 합평 기출입니다. 가나 조건으로 줬고 가 조건, 나 조건을 전부 다 간단한 발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합평 기출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문제였죠. 아무튼 개 좋은 문제입니다. 개 좋은 문제. 요런 A는 BQ 플러스 R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개 좋은 문제.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런 문제 해법의 키포인트야. 이런 개념을 동원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나눗셈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역할,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빠짐없이 밝힐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갔어. 아까 정리했던 건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할게요. 12-10번 이름이 뭐라고? 복 2차식의 근의 분리. 여러분들이 해봐. 12-10번 풀어. 아까 내가 퀴즈로 냈던 거야. 갔다 오세요. 우리 화장실 한 번씩 갔다 오세요. 호텔 화장실처럼 변했으니까 아주 편안할 겁니다. 볼일을 보기. 똥도 좀 싸보시고. 이번에 여름특강 수강 후기로 누가 대치동에서 제일 편한 의자라고 막 그랬던데 진짜 그래요? 의자가 편하네. 대치동에서 제일 편할 정도야. 대치동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까지 갖고 있게 되었어. 당분간 여러분들이 물론 더럽히겠지만 뭐 다쳐봤자 판별식부터 쓰고 있어. 뭐 대고만 치고 있어. 보기차식의 근의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이런 제목을 굳이 달아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을 오래 하시라고요. 문제를 읽자마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x제곱은 t로 바꿔서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t 플러스 m 플러스 5 되는 빵으로 재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의 두 근을 m 때문에 복잡하니까 알파 베타라고 알아서 바꾸시고, 근데 근이라는 건 x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두 개는 t고 t는 x제곱이니까 그걸 다시 푸시라고. 그럼 x는 얼마 루트 알파와 얼마 루트 베타다. 이 과정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생략이 가능해. 근데 대부분 정리가 안 돼 있거든. 다 쓰세요 여기까지. 뭐라고 아무것도 안 쓰노.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말하는 내 근이라 함은 이 네 개를 얘기하는 거야. 이 네 개가 문제마다 조건으로 줘져 있다고. 이 네 개의 상태가 어떤지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네 개의 상태가 서로 다르면서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뿔마가 살아있어야 돼. 뿔마가 살아있다는 말은 0이 아니라는 뜻이고, 근호가 붙은 게 실수라는 말은
근호 안에 들어있는 새끼가 양수라는 거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이 두 개가 혹시 같으면 또 서로 다른 두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까지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 2차 방정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는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암기하라고 한 것에 따라서 공식, 부등식 3개를 써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한별식 m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m 빼기 20 전개 정리하면은 m제곱 m항이 없어졌네. 빼기 16 개꿀이네. 요 놈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이란 말도 있으니까 등호 쓰면 안 됩니다. 뭐 암산을 때리면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m은 4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양이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쓸게요. 이게 아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2까지 넘겨주면은 m은 마이너스 2 미만이다 가 답이고요.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이다. 곱은 m 플러스 5다. 이게 아니다. 얘를 풀면은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요 세 개의 공통 부분이 답인 거죠. 수직선 그려가지고 세 개 다 겹치는 부분을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사이 맞는 사람? 오, 4명. 역시 높은 티어 애들이 잘해.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수강생 티어표 있거든요. 내 수강생만. 물론 뭐 다른 반 수강생은 내가 모르니까 그의 상태를 만들 수가 없고 내 수강생 한 30여 명의 티어표가 작성돼 있어요. 매일매일 바뀌긴 하는데 요 반 애들은 대부분 이 상위 그룹에 있어. WS 나이스. 아무튼 순위가 있고요. 순위. WS라도 앞에 적힌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이 방금 손을 든 겁니다.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 다음은 12-14번 하겠습니다. 얘를 픽한 이유는 흔히 볼 수 없는 문제의 스타일이라서 픽했어요. 내가 20년 차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다 흔히 봤을 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도 흔히 본 적이 없는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문제라서 픽했습니다. 12-14번 x랑 3차 방정식 그것이 x제곱 세제곱 빼기 kx제곱 빼기 kx 빼기 1이 허근 알파를 갖는다? 이런 표현까지는 한데요. 이 허근 알파의 정보가 흔치 않아서 전체적으로 흔치 않은 거예요. 알파를 가지는데 알파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차가 (1이다) 라고 했어요. 얘를 가지고 저기 위정계수인 실수 K를 구해라 그런 문제야. 오케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인수분해부터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부터. K가 여기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X에 뭐 넣어야지? 마이너스 바로 하는 거야.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미정계수 섞여 있으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예전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야. 잊지 마세요. 아닌데. 뭐가 잘못했지? 뭐 잘못 썼나? 아, 플러스 마이너스 K가 아, 그럼 1을 넣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실근 1을 이미 알았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는 말은 얘네들이라는 거죠. 얘네들. x제곱 더하기 빼기 k 플러스 1x 플러스 1. 얘가 두 허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얘의 두 허근이 알파구나. 알파구나. 왜냐면 K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 알파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차가 1이다. 그런 뜻인 거지. 그렇죠? 그럼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알파를 이 조건처럼 근데 실수분과 허수분의 차가 1이면 둘 중에 뭐가 더 클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냥 얘를 그냥 A 플러스 B라고 치고요. 요 조건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실수분은 A인 거고 허수분은 B인 거니까 차는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런 조건이 애초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뭐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가지고 조건을 더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A 빼기 BI가 되는 거고요. 요 두 개를 더한 게 K 빼기 1인 거니까 2A는 K 빼기 1이다. 요 두 개를 곱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요 놈이 1이다. 그래서 관계식이 총 3개 있는 겁니다. 하나, 둘, 3개. 방정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니까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겠지. 그죠? A, B를 찾아가지고 특히 A를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K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요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돼요.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거 그냥 양변 제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양변 제곱해가지고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올 거니까 그거 대신에 1 넣었다 치면 이쪽도 1이니까 1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A, B는 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의 차가 1이고 곱이 0이다 라는 말은 한 놈이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0과 차가 1 나는 게 얼마야? 1이랑 마이너스 1인 거지. 근데 A, B 중에 B는 0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게 허수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시고 A가 0이니까 B가 얼마 1인 겁니다. 근데 어차피 뭐 A만 쓰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A는 여기 넣어주면 K는 1이다. 이런 과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고 났더니 별게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그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하듯이 미정계수가 껴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한 번은 무조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한 번 해놓고 나서 그 하나의 근을 찾아놓고 나서 하나의 근은 무조건 실근이야. 허근이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의 실근과
나머지 2차 방정식 그 두 개의 상태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써먹으시면 돼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요. 하나밖에 안 남았네. 픽할게. 그러면 조금 더 할까? 픽을. 어차피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는 픽을 할까? 월급망에서. 왜냐면 우리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신 주간이. 그러면은 13번 픽할게요. 오메가 관련이라서 13번 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트라이 하시라고요. 12-13번. 누가 답을 내는지 보겠어요. 내가 사람을 잘 보고 있는지. (12-13번) 여러분들이 먼저 보십시오. 상태를 보겠어. 그만 자. 그만 자고 풀어봐. 야, 그 4차식에 박으면 어떡해. 인수분해를 해야지. 아우야.
넣어서 0 되는 거 두 개 찾고 가야 돼요. 1 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되네. 2 넣으면은 되고 마이너스 1이랑 2 찾았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실근이니까 무시하시고요. 여기에서 허근이 나온다. 여기 일단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가 나와 있는 거야.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허근이 아니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런 뜻이라고요. 여기다가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하면 x 세제곱은 1이기도 하고 그래서 6개의 식을 쓰시라고요.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어야 됩니다. 물론 그 4차식에 오메가를 넣어도 틀린 건 아닌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써먹을 수가 없는 모양의 조건이라서 반드시 인수분해를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 같은 경우 그게 뭐 보기차식이거나 아니면 개수가 대칭이거나 공통부분이 있거나 그런 꼴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다 풀어져져 있는 아무 특이점이 없는 4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실근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 되는 거 두 개를 확인해서 실근 두 개를 찾으시고 나머지 2차 방정식이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편대로 근을 가질 거기 때문에 봐도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도 당연히 되고 이렇게 6개를 갖고 놀아야지.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부터 1 플러스 오메가 99제곱분의 1의 합이니까 99개의 분수의 합인 거잖아요. 분수인 게 거슬리고 분모의 항이 두 개인 것도 거슬리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1 플러스 오메가를 일단 하나로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 거죠. 아래에 오메가를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로 정리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요 두 개란 말이죠.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분수인 게 귀찮으니까 여기로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냥 2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반은 필요도 없는 건가? 그렇네. 두 개 가지고 문제예요. 요거 반복인 거예요. 요런 게 33개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부분이 요거잖아. 요들이 넘긴 거잖아. 당연히 1이죠. 그래서 2분의 3의 33배라서 2분의 99가 정답이다. 맞은 사람? 한 명 줄고 구성원이 바뀌었네. 그 다음에 12-15번 픽할게요. 이것도 원래 예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봐요. 12-15번. 월급반의 숙제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라서 질문으로 숙제 질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라
어차피 여러분들도 질문을 할 거라서 그냥 픽을 하겠다. 시계를 그냥 저기 뒤에 달아놔 버렸네. 여기 뒤에 뭐 하면서 하면 됩니다. 시험 볼 때. 주인이가 동그라미를 쳐버렸네. 일단 이 창의 개수가 0이니까요. 세근의 합이 0인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감마로 바꿔야 됩니다.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으로 항의 개수를 줄이셔야 하고요. 그러면 뭐 이거죠. 마이너스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그럼 세제곱이 들어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떠올려 보면 저기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를 단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인데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0이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서 저 세제곱들의 합은 곱한 거의 3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개수를 보면 세근의 곱도 알 수 있잖아요. 세근의 곱은 얼마라고 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7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 약분 되는데 마이너스 17로 주어져 있으니까 정답은 50이다. 맞은 사람? 어? 약분이 안 되는 줄 알았어. 아, 부호가 틀렸어? 5명? 계산 실수를 해.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요. 12-19번. 12단원까지 다 끝났습니다. 왜? 터프하게 넘기니? 12-19번. x에 관한 3차방. 위정계수가 2개나 들어있고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란 말 때문에 픽해봤어요. x 세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a x 마이너스 2b 제곱은 0. 위정계수가 1개건 2개건 3개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고요. 그것은 위정계수를 없애는 걸 봐주면 된다. 요거랑 요 b제곱 x랍니다. 마이너스 2b제곱을 보고 b제곱을 제거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x에 1 넣는 거죠. x는 x 빼기 2로 조립집합을 바로 때려.
저기 A 쪽은 조사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다 없어지게 설계되어 있다고. 됐어. 그러면은 2라는 정수근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 남아있는 2차식 x제곱 3ax 플러스 b제곱은 0이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근데 A, B 때문에 요놈의 실체를 나타내기가 귀찮으니까 알파, 베타라 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세근의 합이 6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요 두 개 합은 그러면 세근의 합이 8이라 했으니까 요 두 개 합은 6인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a니까요. a가 단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돼요. a, b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a가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는 b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소리죠.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곱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b 제곱이 알파 베타인데요. 알파 베타라고 쓰지 말고 요걸 이용해 쓸게요. 알파 곱하기 6 마이너스 알파. 그래 씁시다. 2가 아니라는 말까지 잘 고려하시고 이 두 개도 같을 수 없기 때문에 3이어서도 안 돼요. 알파 베타는 2나 3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가야 돼요. 알았어요? 실수의 A. 그러면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 식은 애시당초 0 이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0 이상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의 범위는 원래 0에서 6 사이에요. 0 이상 6 이하인데 근데 알파는 정수니까 0 이상 6 이하의 정수를 다 생각해야 돼. 0, 1, 2, 3, 4, 5, 6 알파. 근데 말씀드린 대로 2랑 3이어서는 안 돼. 근데 알파가 4가 되잖아요. 그럼 베타가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안 돼. 그래서 알파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4개인데 근데 우리는 b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고 알파가 0인 게 알파가 6인 것과 똑같죠? 이 식이 0 되니까 그러면 알파가 0 또는 6일 경우에 b 제곱이 0이라서 b는 0 하나야. 근데 알파가 1 또는 5가 되면 b 제곱이 5가 되기 때문에 b는 뿔마 루트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총 3개인 거죠. 정답은 3개. 끝낼 수 없겠는데 10분이나 남았지. 연립방정식의 문제는 안 풀고 첫 번째 유형을 처리하기 위한 개념 정리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연립방정식은 이미 중딩 때부터 계속 해왔고 여기 공통수학 원 선행 과정 중에도 앞단원에서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만 한 것도 아니고 연립 2차 방정식까지 계속 해왔던 건데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지금까지 약간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것을 완벽하게 아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에서는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칠 테니까 여기에 와서야 연립방정식을 논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은 두 종류인데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을 얘기할 건데 지금까지 흔히 해왔던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특이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공통수학 2의 두 직선의 위치관계와 결부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달자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어요.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요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 y를 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 두 개를 x, y 중에 한 개를 제거해서 나머지 한 개를 찾고 그 한 개를 아무 시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또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요 단원에서는 또 다른 내용까지 다 다루는 상태라서 그걸 알아야 한다고. 연립방정식에 해당 똑같은 게 뭐냐면은 두 직선의 위치관계거든요. 요거는 공수 1이고 요거는 공수 2거. 근데 이 내용으로 설명하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얘를 굳이 끌고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가서 똑같은 걸 또 배울 겁니다. 이게 좌표평면에다가 이 관계식을 나타내면 그게 곧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평면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논할 수 있어요.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기 있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두 개를 그린 건데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안 해요. 지금은 세 개만 할 거라서. 이건 뭐 교차죠, 교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 교점 한 개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 단원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행. 교점이 없는 거지. 이때는 일치. 두 개를 그린 건데 하나로 보인다는 말은 겹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를 일치한다고 하죠.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은 이런 표현인데 얘를 연립방정식의 해로 연관을 시키면 교차일 때가 한 쌍의 해가 나오는 거고 평행일 때는 해가 없는 거고 개수로 따지면 빵쌍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에서 이와 같이 교차가 돼서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다름을 나타내는 식을 따로 외우고 살아야 돼요. 기울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외우기 쉽습니다. A-분의 A가 B-분의 B와 다르면 돼요.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까지 같으면
요 상태가 되거든요. 얘랑 달라야 돼요. 요 상태 되려면 이때는 다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돼. 연립 1차 방정식의 배 개수에 대한 개념도 요걸로 귀결돼야 되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개념도 요 식으로 귀결돼야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위치 관계를 논할 때는 이 개수의 비들인 거죠. 개수의 비가 어디까지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개수의 비의 관계입니다. 개수의 비의 관계에 따라 위치 관계가 결정된다 라고 큰 틀을 기억하고 계시면 안 까먹겠죠. 위치 관계의 다른 표현이 해의 개수인 거예요. 도형으로 따지면 위치 관계인 거고 개수적으로 식으로 따지면 해의 개수인 겁니다.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요 얘기는 2차 함수 할 때도 얘기했었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린 거하고 그 두 개를 연결지은 식하고 얘네가 똑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가 돼야 돼. 그래야 수학을 잘하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